Nope.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덕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보의 아들 따따가 도덕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너무 귀엽죠? 오늘은 수업 끝에 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의 의미를 알고 이 기준에 맞추어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도덕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도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판단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도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면에 있고 보이지 않는 양심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규범이 있습니다. 자, 양심은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우리를 찔러주는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자, 규범은 세 가지가 있죠. 법과 도덕과 예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과 도덕이 있고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철컹철컹, 법은 강제성을 지니고 도덕은 지키지 않으면 양심을 콕콕 찌른다. 자율성을 지닙니다. 자,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덕과 예절의 공통점이고요. 자, 예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도덕은 보편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바른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처음부터 삶에 적용하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남자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반칙들을 함께 보시죠. 자, 잘 보았나요? 선수들끼리 어떤가요? 서로 물고 뜯고 다른 사람의 바지를 벗기는 일까지.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굳이 반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상 속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경기를 할 때의 심정,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상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덕 규범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친구들이 쓴 답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선수들이 반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학년 4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나쁜 욕구가 생겨서 반칙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 욕구를 반칙을 쓰는데 썼죠. 그렇죠?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쓰고자 하는 것은 나쁜 욕구가 되겠죠. 두 번째, 영상 속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 1학년 1반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칙을 한 사람 때문에 경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질 것 같다. 그렇죠. 나는 열심히 법과 규칙을 잘 지켜서 공정한 경기를 치르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반칙을 써서 이기려고 한다면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1학년 3반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반칙을 한 상대팀을 이길 것이다. 경기를 하는 동안 반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너무 괘씸해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들 수도 있겠네요. 다음 세 번째. 영상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했을 때 1학년 4반 친구는 사람들은 이기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고자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반칙을 쓸 것이고 반칙을 쓴다면 결국 심판이 페널티를 주겠지요 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결국 반칙을 쓴 사람들은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이긴다 하더라도요. 자, 세 번째. 그럼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도덕 규범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자, 1학년 4반 친구. 도덕 규범이 없으면 다 같이 협동하면서 단체로 살 수가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없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도덕규범이 없을 때에는 협동심이 없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유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1학년 일반 친구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과 법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사회 질서 유지에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학년 4반 친구네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불평등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나의 욕구나 나의 욕심을 채운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도덕규범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정한 경기를 한다면 그 공정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반칙을 사용한다면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친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우리 책에서는 도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조절할 것인가?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의 조절이에요.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를 추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삼겹살을 혼자서 2인분만 먹을 수 있는데 3인분을 먹었다. 그러면 배가 너무 불러서 잠이 안 와요. 실제로 선생님은 치킨 같은 걸 밤에 먹으면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잔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나의 욕심이 결국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자, 또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훔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훔쳤어. 그럼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철컹철컹이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요.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도 물론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이 있는 이유는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자, 두 번째. 도덕은 선한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대로 보자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죠. 자, 도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됩니다. 시험 전날 배가 너무 아파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 당일날 내 앞에 전교 1등 친구가 앉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가 살짝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도와주는 게 무엇이다? 그렇죠. 내면에 자리 잡은 양심이 안 돼. 컨닝하지 마. 라고 얘기해 주겠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도덕의 필요성입니다. 또한 도덕은 잘못을 반성하는 그렇죠. 역시 기준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규범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규범은 어떤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때 반평균을 보거나 혹은 내 친구의 점수 혹은 내가 전에 봤던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할 때에는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도덕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잘 되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도덕은 무엇을 해결해주고 평화로운 삶을 실현해준다. 갈등입니다. 갈등. 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은 끝이 없는데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봤잖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휴지와 먹을 것을 잔뜩 사는 바람에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어때요? 한정된 마스크 수량 때문에 어려울 이웃을 위해서 마스크 제작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먼저 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사는 것도 양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코로나가 극심한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 의료진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또 평화로운 삶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에게 왜 도덕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풀어봅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도덕의 신 OX 퀴즈입니다. 자, 1번. 도덕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도덕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 바른 이치이죠. 자, 두 번째. 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비슷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어떤 내용이 틀렸나요? 그렇죠. 법이 아니라 예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은 예절과 도덕의 공통점이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도덕은 욕구를 무제한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기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X입니다.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욕구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죠. 때문에 도덕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해야 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내용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도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덕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바로 퀴즈가 나갑니다. 따따가 꾹꾹이를 하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꾹꾹이는 이제 고양이가 이불을 누르는 그런 모습을 꾹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꾹꾹이를 하는 횟수를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